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 테일러입니다. 제 집 근처 산탄밸리에서 새로운 집이 건설되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뒷마당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된 뒷마당에 들어서게 되고 이를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선에서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출발을 하고 가능한 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라운드는 정말 느슨해요. 압축된 흙이며 곧 배수를 위해 정리될 것입니다. 이는 재배하기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성공적이기 위해 도움이 될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단계들 중 일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고 일부는 유용한 유튜브 비디오와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하세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하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 단계는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산탄밸리의 그린 라이프나 이곳의 멋진 열대 묘목장 중 한 곳에 가고 싶고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멋진 과일 나무를 가져와서 이 땅에 구멍을 파고 나무를 심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많은 단계를 건너뛰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나무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단계를 따르라고 믿어주세요. 이 단계들은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효과를 납니다. 제 뒷마당과 수많은 다른 곳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 제 단계를 잘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순서대로 최소한 시도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만큼이나 중요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뒷마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세요. 만약 당신이 레몬 나무를 심고 싶다면 레몬을 사러 가는 대신 집에서 직접 수확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고수하세요. 만약 당신이 단순히 채소를 기르고 싶다면 그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집중하세요. 제가 앞서 언급한 제이크 메이스처럼 말이죠. 식량숲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단계를 반드시 따르세요. 제가 하려는 것이고 당신도 성공할 것입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중요한 단계를 놓치게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일 나무를 연쇄적으로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많이 죽였어. 아마도 내 뒷마당에 있는 나무의 수만큼이나 죽였지. 왜냐하면 말이야, 나는 이러한 단계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얻은 무화과 나무는 내 친구 마이크에게서 받았고 그는 내 이웃에 살았으며 그는 나에게 브라운 터키 무화과의 가지를 주었다. 그 절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도 없는 이 땅에 얕은 구멍을 파고 그냥 그걸 꽂았던 기억이 나요. 뿌리가 완전히 덮일 만큼 깊게 파지 않았던 이유는 땅이 딱딱했고 파는 게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심어놓고 나서 걸어갔는데 그 나무가 왜 죽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식물을 잘 못 기르는구나. 못 기르는 사람이라고요? 기를 수 없어요? 나는 식물을 잘 못 기른다는 생각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식물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뒷마당에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할 때 먼저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작업을 거의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매우 갈색입니다. 유기 생명체가 매우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에게 결과를 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흙입니다. 이것은 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더럽고 불결한 흙입니다. 이 흙에 바로 심으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기후에 익숙한 일부 식물들은 그 토양을 잘 견디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고 나무를 기르거나 아보카도를 기르려고 한다면 아마도 정말 빠르게 실패할 것이고 토양은 당신에게 어떤 용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토양에 유기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기물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토양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흙이 아닌 토양을 만듭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유기농은 나무 조각을 깔아두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나무잎을 모아서 뒷마당에 두세요. 그것들을 긁어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그것들을 보관하고 과일 나무를 심을 지역인 뒷마당에 두세요. 그러면 토양이 분해될 것입니다. 지렁이와 등줄이, 귀뚜라미, 천천히 기는 벌레, 유충들이 모두 와서 먹고 배설하고 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어나는 것은 배설물이나 캐스팅입니다.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그들이 먹는 것이며 미세한 균사체, 곰팡이, 박테리아와 같은 많은 미생물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는 규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과 섞이고 있으며 이는 나무가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이나 영역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해에 나무 조각을 실은 트럭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원이나 식량숲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식물과 나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토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은 당신의 뒷마당에서 가장 중요한 유기체로 당신이 돌보고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네 번째 단계인 물주기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토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토양이 잘 자라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사막에서 정원 가꾸기를 할 때 까다로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적게 사용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스스로를 두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의 가족과 제 가족이 빗물바디를 설치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빗물바디가 있다면 물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멋진 옵션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물주기는 다소 도전적이었습니다. 산탄밸리에는 드립 라인을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100%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홍수 관계 옵션이 없어서 몇 가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정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물 주는데 창의적이어야 해요. 그 작은 드립 라인은 칼슘과 경수 침전물로 막힙니다. 당신은 나무가 문제가 있거나 충분한 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통받거나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를 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저는 물주기에 대한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에게 비밀이 아니야. 그냥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틀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는 버블러를 사용해 봤는데 버블러는 홍수 관계 옵션이 없을 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블러는 홍수 관계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 버블러의 문제는 충분한 면적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러 개념을 가져와서 조금 더 확장하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의 관계 시스템을 설치한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콧의 그로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와이파이로 제어됩니다.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고 100% 스마트폰을 통해 와이파이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뒷마당에 가지고 있는 3개의 구역입니다. 구역의 좋은 점은 최대 6개의 구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여 최대한의 공간과 사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물을 주고 어떤 시간에 주는지를 정말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데모로 제 2구역에 1분을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꽤 멋져요. 보시다시피 제 멋진 카메라를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지역은 모두 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멈출 수 있고 그러면 멈춥니다. 꽤 멋지네요. 그래서 내가 방금 뭘 한 거죠? 과거의 유튜브 비디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마 미래에도 이런 걸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미친 짓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여 나무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건 미친 짓이야, 모든 것이 마를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이 스프링클러를 밤에만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태양이 그들을 비추게 하고 그로 인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밤에만 물을 줍니다. 제가 하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홍수 관계가 없고 강 근처에 살지 않는 한 자연에서 홍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물이 튀어나오는 스프링클러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비가 내립니다. 애리존에서는 그렇게 자주 내리지 않지만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하는 일은 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라인의 끝에 필터를 두어 경수의 일부를 걸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나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내 마당 전체에 물을 고르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토양이 잘 적셔지고 상태가 좋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토양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이 건강하길 원하고 내 마당 전체에 영양분을 퍼뜨려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든 이 작은 시스템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물주기에 관한 비디오를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위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무가 행복해지기 위해 물줄기를 끌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녀석을 완전히 물 주고 있으니까요. 제 뒷마당 전체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주기에 관한 또 다른 점은 마당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원 가꾸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린 라이프 채널에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망고가 말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에 3번이나 4번 30분에서 1시간 동안 물을 주거든요.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건 정말 큰 실수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모든 식물을 쉽게 죽일 수 있어. 제가 하는 것은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 이걸 켭니다. 만약 주간 기온이 110도라면 2번 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논토프로 물을 주도록 설정합니다. 정말로 땅에 스며듭니다. 땅은 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물이 잠깐만 나오게 했습니다. 여기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 지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내 토양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 이건 애리조나 점퍼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걸 짜볼 거고 아마도 나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보이네. 조금 물을 주지 않았는데 보통 이걸 스퀴즈 하면 알다시피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도 이렇게 극심한 더위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토양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정 시간 동안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약간 마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무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지만 나무가 나는 흡수하고 있어, 이제 마르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무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항상 젖어 있어야 하는 나무는 하나도 모른다. 아마 그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내 나무들 중에서는 그런 나무가 없다. 따라서 일관된 물주기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토양이 얼마나 자주 물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토양이 없고 흙만 있다면 매일 물을 주더라도 매일 마르고 매일 물을 줘야 하며 많은 물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은 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주기에 대한 주요 팁 네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후 다음 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팁입니다. 이 팁을 드리기 위해 뽕나무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뽕나무는 이 팁의 핵심 부분이며 실제로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클라이밋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뒷마당이나 앞마당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 도와주세요. 뽕나무 와 같은 일부 나무는 애리조나의 태양을 잘 견딥니다. 이들은 챔피언처럼 태양을 받아들이고 아보카도나 로콰트와 같은 햇빛에 민감한 나무들을 태양의 직격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멋진 캐노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나무 아래에서는 실제로 약 10-15도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많은 햇빛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습도는 아래쪽에 남아있어 좋은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은 단순히 상층 나무, 즉 오버스토리 나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피식물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민트가 좀 있습니다. 이 민트는 약간의 그늘만 있으면 여름을 잘 견딥니다. 이 식물들은 사실 잡초처럼 자랍니다. 조금 성가신 식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름의 챔피언처럼 자라는 고구마 덩굴이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식물들과 함께 땅이 직접적인 열에 닿는 것을 보호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묻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고. 태양의 직접적인 열이 실제로 태양에 닿아 땅이 조금 더 빨리 마르게 할 것입니다. 이 지피 식물을 사용함으로써 땅이 태양의 직접적인 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도를 약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출 수 있어 뿌리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5단계가 당신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어떤 식물을 기르고 싶은지 결정하면 그 식물이 어떤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위치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로 서쪽 벽에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팬에서 베이컨처럼 바삭해질 것입니다. 나무는 즉시 죽어버릴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신은 바베이도스 체리, 그 서쪽 벽에 잘 어울리는 나무를 뽕나무 아래에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무는 원하는 빛과 열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과 나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단계는 심고 싶은 나무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햇빛에 민감한 보호가 필요한 나무를 원한다면 뽕나무를 심어야 하고 모링가를 심어야 하며, 당신은 대추와 큰 감귤류는 롤리팝처럼 잘라져 있으며 이들을 먼저 위쪽에 두고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식물과 나무를 그 아래에 두어 우리 기후에서 자리 잡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자리 잡은 후에는 완전한 햇빛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으며 그들이 필요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오버스토리 나무를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언급하는 것을 거의 잊을 뻔한 중요한 단계는 정원 가꾸기는 관람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정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과정이라서 매일 정원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끔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나가면 놀라움이 없고, 가끔 나가면 지금 블랙베리가 열렸네, 지금은 11월인데 이건 미친 일이야,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데, 또는 이 나무가 넘어지기 시작했네,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땅이 구조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저는 9월에 수술을 받았고
거의 한 달 동안 정원을 걷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정원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쉬고 싶었습니다. 정원에서 넘어져 다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그루의 나무를 잃었습니다. 저는 물 시스템에 누수가 생겨서 과다 급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접붙인 플루오트 중 약 3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약 17종의 플루오트를 잃은 것 같아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중 접목된 플루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마 다음 기회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할 마지막 단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로 식물이 필요로 하는 토양 영양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리조나 우리의 토양은 자연적으로 pH가 88.5,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pH에 대해서만 전체 비디오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토양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토양 검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토양 검사를 위한 옵션이 많지만 당신의 토양이 필요한 일부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제 토양의 pH가 낮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 pH를 낮추기 위해 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H를 낮추기 위해 어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있지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유기농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를 사랑하지만 나무를 껴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토양과 그 뒤에 있는 과학을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비유기농의 합성 비료를 많이 추가하면 토양의 일부 유기체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는 그 유기체들을 죽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유기체들이 내 식물들에게 훌륭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유기체들에게 해를 끼칠 합성 형태의 영양분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합성 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당신의 수준을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것들 중 일부는 생선 유제, 토양황, 해조류인 켈프입니다. 나는 뼈가루와 혈액가루를 사용해 당신의 테스트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토양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식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망고나무가 pH 6이 필요하고 토양의 pH가 8이라면 나무가 자라지 않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내 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궁금할 겁니다. 나무가 올바른 영양소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살아남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만큼 건강하고 생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동안 저의 열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성공하기를 정말 원하며 사람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과일 나무를 기르는 데 관심을 가져서 정말 기쁩니다. 그러니 저희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